새벽에 클럽 갔다가 집에 왔는데 신혼 남편이 문을 잠가놨어.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통제하려고 해? 가이에는 전부 내가 샀어. 진짜 재력이 사람 아냐. 이제 다시는 나 술 마시러 끌고 나가지 마. 누군가의 시선 아래. 응, 통금 있어서 10시 전엔 집에 들어가야 해. 나는 마지못해 그 못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하나씩 설명했다. 전화 너머로 친구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기야, 설마 구징천이 시킨 거 아니지?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눈을 들어 옆에서 태연자약한 구짐천을 경계하며 바라보았다. 약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나한테 주문한 거야. 구경천이 나를 경계하며 차갑게 말했다. 이번만이다. 짜증나서 전화를 끊었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니 정말 도둑배에 올라탔는데 내리지도 못하는 아쉬운 기분이야. 웃기게도 나는 구징천의 선배야. 처음 그를 알게 됐을 때 그는 그냥 대학교 2학년이었어. 단순한 흰 셔츠에 눈빛은 맑고 순수해 완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이야. 책 한 권을 들고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소년의 풋풋한 생기가 폭발한다. 결단력 있는 나는 당연히 바로 쫓아가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데 내가 진짜 용감하더라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너에게 말하고 싶었어. 좋아해. 남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 후회해도 돼. 그 말이 끝나자 주변 온도가 내려간 것 같았다. 그를 못 잡으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 어차피 잘생긴 남자는 많으니까. 그런데 이 연애 때문에 내 평판이 다 망가질 줄은 몰랐어. 전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그가 여기저기서 내 소문을 퍼뜨렸어. 심지어 내가 예전에 거징찬만 졸졸 쫓아다닌 건 개처럼 빌붙은 거였다고 까기까지 하더라. 정말 호기심 많은 사람이 고경천 앞에 가서 물어보더라. 구경천, 말해봐. 그녀. 이경천이 안경을 밀어 올렸다. 담담한 답변. 나를 쫓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건 눈이 점점 낮아지는 거지. 경계의 여러 수로에 도착했다. 고경전은 없어. 구징. 이건 마치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걸 감싸는 것 같아. 크게 뭉칠 만큼은 아니야. 송란. 전에 네가 좋아하던 그 감정. 송란의 시선은 흩어지지 않았다. 구징. 펑.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후 논의의 흐름은 고경천 압승. 전 남자친구도 구징촌한테 압도당하네. 이 비주얼 미쳤다. 구징촌이랑 전 여친 정보 비교로 바뀐 집안, 외모, 전부 다 전 남자친구도. 심지어 손가락 길이를 비교하기도 해. 한바탕 비교해보니 전 애인은 독하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감히 구경천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라도 그건 그냥 털도 안 난 어린 후배일 뿐이야. 그 후로 나는 구경천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다시 만나게 된 건 절친이 자기 남동생을 소개해준다면서 나를 불러낸 게 계기였다. 나 놀리는 줄 알았어. 숙제하고 있던 남동생 소개하면서 내가 KFC 사주길 기다리는 거였잖아. 결과 구경천이 들어올 때 나는 주스에 목이 막혀 죽을 뻔했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좁은가 봐. 내 친구는 그게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우리 이 남동생이 너랑 같은 학교야. 근데 과는 달라. 이번엔 구경천이 또 내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어. 야, 멋지지? 여전히 흰 셔츠인데 분위기는 벌써 성숙해졌네. 어깨는 넓고 허리는 잘록한 비율 덕분에 그 긴 다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구경천이 이미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가 나를 봤을 때 2초간 멈췄다. 눈빛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극도로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아마 그의 태도에 화가 나서였을 거야. 돌아가면 내가 구징천을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절친한테 나 대신 방법 생각해보라고 해. 그래서 내 절친이 바로 가짜 결혼수를 썼어. 정말 말도 안 돼. 근데 구경천이 아주 선뜻 쓴닥했어. 이상해서 혹시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싶었지. 그런데 사실은 집에서 독촉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화다 치밀어 올라서 꼬박 뒤척였는데 모르겠어. 도대체 나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진짜 화나! 머릿속에 벌써 의기양양하게 구징천을 손에 넣는 상상을 하고 있다. 작은 채찍을 휘두르며 기사처럼 용을 물리치고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한다. 하지만 이상은 늘 풍만하고 현실은 늘 뼈만 앙상하지. 혼인은 가짜지만 증명서는 진짜야.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구징천은 두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화국, 오히려 자꾸 돈 가지고 내 행동을 통제하려고 해. 처음엔 그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봐줬어.
언젠가는 그런 것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양보하고 양보하다 보니 그 새끼 진짜 존나 돈이 많더라고. 학교에서 소문났던 것보다 훨씬 부자네. 알고 보니 그도 돈 버는 걸 아주 좋아하더군. 벌써 이 시간인데 아직도 일하고 있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냥 서재에서 잠들어 버리곤 해요. 나는 좌절감이 크지만 그걸 너무 티내지는 못해. 아니면 내가 그를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몇 번이고 망설였다. 급히 방에 돌아와 샤워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옷을 입었어. 전지양모 흉내내기로 하고 따뜻한 우유 들고 서재로 가서 그한테 주기로 함. 하지만 문이 열리자 고경천은 턱을 살짝 치켜들며 내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유를 가리켰다. 그를 향해 걸어갔다. 컴퓨터에서 직원의 업무 보고 소리가 들려온다. 내가 못 알아듣는 언어네? 아마 국제회의인가 봐. 아마 조명 때문인 것 같아. 고경천의 짙은 속눈썹이 그 눈을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해. 집중한 그 모습, 정말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무심코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어느새 자연스레도 가능합니다. 예 부징이젠 워파셀라즈거 미미. 무심코 나는 이 비밀을 발견했다. 못된 마음을 품고 발을 뻗어 그의 다리를 살짝 건드렸다. 고경천은 컵을 들고 곁눈질로 내 얼굴을 슬쩍 훑었다. 목젖이 살짝 움직이며 천천히 우유를 마신다. 컴퓨터에서 말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나는 순진한 얼굴로 구경천을 바라봤다. 그가 우유를 단숨에 들이켜고 입술을 일자로 굳게 다물 때까지. 그의 손끝이 한번 가볍게 움직이자 회의가 멈췄다. 입술을 삐죽 올리며 몰래 기뻐하다가 막 그를 한 번 더 놀려대려던 참이었다. 그가 갑자기 내 슬리퍼를 3개 밟았다. 되게 놀라고 민망해서 발가락이 오그라들었어. 보내! 뭐 하는 거야? 왜 내 다리에 비비는 거야?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가 전혀 안 넘어왔어. 그의 시선에 스치자 부끄럽고 분한 기분이 더해졌다. 고경천은 엄숙한 얼굴로 나를 지켜보며 합리적인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발 쥐났어. 입꼬리가 실룩였다. 속으로는 이 직남이 은근한 분위기조차 모른다며 욕하면서 또박또박 한 글자씩 말했다. 슬리퍼 돌려줄 수 있어? 다음 순간 구경천이 발끝으로 슬리퍼를 툭 차서 내 발 앞에 갖다 놓았다. 늦었으니 자러 가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더 말하기 싫어. 슬리퍼 신은 채로 그냥 나가려고 해. 하지만 문 앞까지 갔다가 또 참지 못하고 뒤돌아 그를 훔쳐봤다. 나는 웃으며 구징찬을 바라봤다. 송씨.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마치 내가 멈춰 설 줄 알았다는 듯이 담담하게 말했다. 침실은 네가 쓰고 서재는 내가 쓸게. 들어오지 마. 나는 문 손잡이를 잡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어금니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웃어넘길 수밖에 없네. 하지만 문이 닫혔다. 내 입가의 미소가 순간 굳어버렸다. 나 또 실패했어. 지난번에 실패한 건 구경천이 샤워할 때였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결과 그는 반응이 엄청 빨라서 물 묻은 손으로 곧바로 문을 확 잡아챘다. 그리고 그대로 잠가버렸어. 손 아가씨, 남녀 유별이라 직접 접촉은 참가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아, 설마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죄송해요. 제가 욕실 히터 끄는 걸 깜빡한 줄 알았어요. 고경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아직도 그가 씻고 나왔을 때가 기억나. 목욕 가운을 꼭 여며 입다. 마치 이색골에게 조금이라도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 같네. 그 후엔 손님방 욕실 히터까지 고쳐놓고는 그냥 안방엔 오지 않았다. 현대에 정잘패방이 있다면 꼭 구경천한테 하나 세워줄 거야. 이른바 좌절을 겪을수록 더 강해지고 그 욕심은 죽지 않는 법이지. 나는 구징천과 접촉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같은 것. 가짜 결혼이라 나랑 구경천은 시간이 맞을 때만 같이 밥 먹고 안 맞으면 그냥 말았다. 지금까지 나는 그와 단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 결심했어. 알람을 5개나 6개 맞춰놓고 죽어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먹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침대에서 몇 번이나 구른 거였다.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알람을 꺼버린다. 남자가 뭐야? 내 늦잠보다 중요해? 11시가 조금 넘어. 하품하면서 구징천이 점심때 집에 없을 거란 걸 알아서 화장하기도 귀찮아. 그냥 내려갔다. 결국 몇 걸음 못 가서 겁이 나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 엄마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제법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를 가볍게 마시며 마치 나를 못 본 것처럼 주방 쪽을 향하고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부엌도 한번 흘끗 쳐다봤다. 고경천은 고개를 숙인 채 채소를 썰기에 여념이 없었다. 내가 골라준 여자들 중에 어느 하나가 그녀보다 부족해? 정말 눈이 뒤집혔구나. 좋은 집안 규수 두고서 꼭 그런 여자랑 결혼하려 들다니. 지금 몇 시야? 이 며느리 들였는데 따뜻한 밥 한 끼도 손수 해먹어야 하네. 말을 마치고 깨어났네. 내 말투가 좀 직설적이긴 한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 입가가 실룩거렸다. 그분이 고경천의 친모라는 점이 걸려 당장은 뭐라 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차피 처음에 그녀가 구징판이 나랑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죽어도 싫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나랑 구징찬도 귀찮아서 그냥 결혼식을 안 하기로 했지. 엄마 말이 정말 많아. 고경천의 말투는 담담했고 마치 더없이 간단한 사실을 진술하는 듯했다. 갑자기 구경천이 누구한테나 똑같다는 걸 알게 돼서 좀 민망하네. 상대가 친엄마라 해도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버릇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네가 그녀를 받들어 모실 거야. 말을 마친 뒤 구엄마는 나를 싸늘하게 쏘아봤다.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경천은 식탁에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한 건 그녀가 나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됐고, 그래. 네가 제일 잘났어. 무서워서 덜덜 떨었는데 도저히 끼어들지도 못했고 감히 할 수도 없었어. 구엄마의 훑어보는 시선과 마주쳤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파에 손을 짚고 중심을 잡는다. 구경천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성격이 좀 안 좋아서요. 목소리도 크고요. 사과 안 해도 돼. 괜찮아. 나는 웃으며 급히 손을 저었다. 목청이 좋다는 건 기운이 좋고 건강하다는 뜻이지. 말이 끝나자마자 고경천이 식기를 놓던 손이 잠시 멈췄다. 백주의 햇살에 맞으며 경찰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송양. 갑자기 왠지 영광스러운 기분이 드는 건 뭐지? 화장 좀 할게. 10분 후. 와, 정말 맛있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잠잘 때 말하지 말라. 좀 우울해서 순순히 대답했어. 한참이 지나서야 구징찬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히히. 구 엄마가 온 일을 절친이 금방 눈치채고는 급하게 나 보러 왔어. 야, 고모가 너 괴롭혔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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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꼬리가 귀에 닿겠어. 여사친이 눈을 깜빡이며 갑자기 알아챈 듯 능글맞게 웃음을 터뜨렸다.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웃었다. 뭐? 구징천 잡았어? 내 증거는 미약해. 구경천의 아주 사소한 다정한 반응 하나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어. 걔랑 진행도가 하나도 안 움직인 걸 완전히 잊고 있었어. 나는 조만간 그를 잡을 거야. 근데 막상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 내 절친이 나를 꿰뚫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 되면 얼른 빠져. 진짜 마음 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고집 센 놈이야. 친절한 알림. 세계는 칼이 따른다. 나는 헤헤 웃었다. 이 비주얼이면 한 번 칼 맞아도 버틸 수 있어. 일길 웃으며 피하지만 속으로는 겁나면서도 입으로는 지지 않아. 세계에 눈이 멀었네. 그의 일정표를 나에게 줘. 반드시 그를 해결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지. 구경천 그 얼굴은 나한테 너무 매력적이야. 그 고기가 눈에 보이는데 먹지 못하니까 마음이 근질근질하네. 굿시그룹. 나는 화려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밀어 올리며 우아하게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려던 참이었다. 저 구징천 찾아요. 죄송하지만 아가씨, 예약이 필요해요. 예약? 좀 헷갈리네. 구징천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일하는 중일까봐 그냥 문자만 보내야겠다. 그런데 내가 막 보내자마자 그가 전화를 걸어왔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네.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저도 모르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어시스턴트에게? 당황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 좋아. 그런데 내가 올라가면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당황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날 방해하면 결과는 알지? 그냥 애교 부리려던 것뿐이었는데 구징찬의 그 말은 마치 냉수 한 통을 내 얼굴에 끼얹은 것 같았다. 갑자기 흥이 확 깨져버렸다. 결국 따라 올라갔다. 하지만 어시스턴트가 내려올 때 그가 술 마시고 클럽 가는 걸 못 나가게 해서 나는 또 프리랜서 디자이너라 요즘 일도 없어서 진짜 한가하거든. 나도 이 기세로 앉아서 기다렸다가 그님을 잡아서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의 얼굴을 보기 전이었다면 맹세해.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간 후 시원한 향기가 마주바람에 실려와 내 심장을 떨리게 한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구경천의 무표정하지만 정교한 얼굴이었다. 고 사장님, 이번 주 프로젝트 보고입니다. 한번 보시죠. 구총. 오, 거듭 이어지는 구총. 듣다 보니 하품이 나올 것 같네. 퇴근 시간이 돼서야 좀 조용해졌어. 어깨에 걸친 정장 재킷, 졸음에 눈을 비비며 아직 꿈속인가 했어. 구경천의 목소리는 차갑고 맑았다. 사람 말로 해. 나는 움찔하며 눈을 번쩍 떴다. 여보, 밥밥, 배고파.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입술을 꼭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셔츠 깃이 풀려 있어서 시선이 갑자기 쏠렸다. 그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쇄골과 살짝 도드라진 목젖이 한눈에 보였다. 구징차는 시선을 돌리며 마디가 또렷한 손을 살짝 들어 피나지 않게 단추를 채웠다. 생각해보고 말해줘. 난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보기 시작했어. 왜 단추를 잠그는 거야? 이렇게 더운데? 안 더워. 나는 저도 모르게 몰래 웃으며 바로 그의 책상 맞은편에 앉아 두 손으로 볼을 꿰고 그를 바라봤다. 고경천이 무심코 고개를 들어 내 시선과 마주치자 1초간 멈칫했다. 뭐 먹고 싶어? 지금 주문할게. 또 고개를 숙였다. 먹고 싶어. 아내빵, 부부 패편. 구정천은 참지 못하고 나를 한번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다문 채 주문을 시작했다. 음식이 나올 때쯤엔 이미 배고파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 하지만 바깥 사무실에선 화무성이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보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자자 여러분, 사장님께서 쏘십니다. 이번 건만 끝내면 우리 프로젝트 팀 유급 휴가다. 고마워요 사장님. 백열등에서 향기가 번져 나왔다. 나도 모르게 구시 회사 직원들이 부럽더라. 사실 졸업할 때 구징천을 찾아가서 구자 회사에 들어가 그 곁에 서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하지만 이 일은 보수가 정말 두둑하잖아. 면접 보는 사람들 진짜 경쟁질이 끝판왕이네. 안타깝게도 2차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때는 진짜 가난했고 진짜 생냥이 같았어. 최선을 다한 면접 실패. 기본 참고서 말고는 남은 게 없어. 집에서 얼른 공무원 시험 보래. 새내기 신분이 아깝다고. 하지만 내 꿈은 디자인이야. 월세도 밀리고 공과금도 밀리니까 집주인이 매일 쫓아다니네. 꿈이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할 때 나는 궁색하지만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다. 다행히 이렇게 돌고 돌아도 결국 그를 만났어. 그냥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마치 여러 해 쌓아온 그리움이 모두 터져 나올 곳을 찾은 것 같아. 그 설렘과 애틋함이 또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기 시작했어. 와, 조수가 답을 식탁에 놓고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고경천은 탁자를 정리했다. 안녕하세요. 전에 자기소개하는 걸 깜빡했네요. 저는 송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 사장님의 비서 탄입니다. 탄백?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쩐지 그 이름이 익숙하다고 느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번뜩 떠올랐어. 그가 바로 그때 나를 면접 봤던 면접관이잖아. 막 말을 꺼내려던 찰나 담백이 나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입을 다물었다. 너희들 언제까지 서로 볼 생각이야? 담백는 그 김에 자리를 떴다. 전 할 일이 있어서요. 구총님, 천천히 드세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구징천 곁에 앉아 물티슈로 손을 닦고 도시락을 열었다. 왜 탐바이를 쳐다보고 있어? 구징천이 갑자기 물어봤다. 나는 반찬을 집다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반박했다. 그럼 너를 쳐다보라는 거야? 너랑 결혼한 건 너무 성급해서 네 정체를 확인할 겨를도 없었어. 혹시 상업 스파이일까 걱정했지. 이 대답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네. 왠지 모르게 엄청 웃기고 싶어. 그래, 나는 스파이야. 네 마음을 훔치는 스파이. 말재간이 좋네. 나는 반찬을 집으며 흥 하고 코웃음 쳤다. 아니야, 나는 진심이야. 내 눈에는 너만 보여.
구징차는 턱을 굳게 다문 채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 먹자. 나는 헤헤 웃으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응, 남편 말 다 들을게.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혼인신고서도 있는데 당신을 여보라고 불러도 괜찮죠? 저도 당신이 절 여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아무래도 말로는 나를 이길 수 없어서 구경천이 침묵하기 시작한 거지. 그런데 내 마음속엔 기쁜 새 한 마리가 들어앉아 제잘거리기 시작했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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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반찬 먹고 싶어. 구징천이 내 앞에 음식을 놓았다. 여보, 추워요. 구징천은 에어컨 온도를 올렸다. 오늘의 고경천은 유난히 나를 봐주는 것 같아. 나는 누나를 굴리며 히히 웃었다. 구경천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여보, 술 마시고 싶어. 여보, 안아줘. 고경천이 차문을 여는 동작이 살짝 굳어지며 나를 돌아봤다. 나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허리를 안으려 했다. 그냥 안아줘. 우리는 가짜 결혼이야. 구경천의 흑백이 뚜렷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적어도, 비록. 집 앞에 다다랐다. 구징천이 차를 세우고 나를 향해 말했다. 송란, 내려. 송영, 깨. 차량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죽어도 눈을 뜨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구경천은 뜻밖에도 곧바로 차문을 열고 내려갔다. 좀 실망했어. 막 눈을 뜨려던 참이었는데 제 차 쪽 문이 열리는 게 느껴졌다. 차고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한 쌍의 손이 내 허리를 받치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스며든다. 나는 웃음을 꾹 참았다. 구징천이 나를 안아 올리자 그의 품에 기대어 목을 감쌌다. 그가 나를 안아서 집 안으로 데려가 안방까지 옮겨주게 내버려뒀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힌 후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일어나도 돼. 조금 당황했어. 그가 나를 꿰뚫어 볼 줄은 몰랐어. 조심스럽게 눈을 떠 그의 시선과 마주치자 해 웃었다. 시간이 늦었네. 자자. 구경천은 눈을 내리깔며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낮게 말했다. 어둠지둥 그의 넥타이를 붙잡았다. 고경천, 내게 바짝 다가온 그 순간 구경천이 급히 손으로 침대를 짚었다. 숨이 가빠져온다. 이런 거리, 나는 이상적인 거리야. 나는 그에게 키스하고 싶었어. 근데 너무 심하게 하면 그가 화낼까봐 조심스럽게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피하지 않자 뺨에 입을 맞췄다.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여보, 잘 자. 고경천의 손이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마치 정신이 번쩍 든 것처럼. 그 순간 나는 그의 귀 끝이 빨개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있는 듯 없는 듯 나를 경계하는 눈길을 보냈다. 서둘러 방을 나갔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침대에 늘어져 천장을 올려다본다.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며 웃어버렸다. 너무 기뻐서 대굴대굴 구르는 중.